집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95%가 중개인을 통해서 이 MLS에 올라가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시세보다도 동떨어진 가격,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가격에 팔리는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좀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많은 수요와 공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플라자나 그 사업체, 아니면 뭐 상업용 빌딩들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진 시세 평가, 또 그런 가격의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이 올려놓은 매물의 정보는, 거기에 대한 정확성은, 정보가 혹시 잘못됐으면은 나중에 셀러 측의 그 리스팅 중개인과 리스팅 중개인이 속해 있는 리스팅 브로커리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팅을 올릴 때 셀러가 중개인이 과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올려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이트에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복수 오퍼 상황, 그러니까 멀티플 오퍼 상황에서 살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고 내놓은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과거에는 시세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 에스킹 프라이스를 내놓고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집을 구경만 시켜주고 그 오퍼를 안 받는, 어느 날 몇 시로 정해서 그날 오퍼를 받는 그런 전략을 써서 그 가격을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계약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홈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그런 조건을 다 거친 다음에, 그런 조건을 다 없이 완전히 캐시 오퍼로 들어오는 그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 아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객관성이 주택보다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광역 토론토가 아닌 수요 공급이 좀 떨어지는 지방 도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도시에서 그 팔리는 거래되는 그런 매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인 판단이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과 같은 융자기관에서는 최소한 한 3명의 다른 오퍼레이터를 다 받아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팔려는 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간혹 한국에 계셨을 때 은행 경매처분 매물 헐값에 사실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행에서 차 앞에서 파는 물건, 제 자신도 은행으로부터 그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처분하는 매물, 소위 파워 오브 세일이라는 매물을 다룬 적이 상당히 있는데, 그 파워 오브 세일에 관련된 규정과 그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생략을 하고, 단지 사시는 분 입장에서 몇 가지 아셔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영어로 as is, where is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 현재 대부분의 이제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그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한테 부동산에 관련된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무슨 뭐 전기나 상하수도나 뭐 히팅이나 모든 그 기능성에 대해서 보장을 하도록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 파워 오브 세일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그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파는 거를 알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계약을 한 다음에 대부분은 클로징 할 때까지 파워 오브 세일이 아닌 경우에는 샀을 때, 계약했을 때 그때 상태를 그대로 클로징까지, 새 주인이 인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 조건이 붙게 되어 있는데, 파워 오브 세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워 오브 세일로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키를 받고 들어갔더니 전혀 없었던 그 어떤 벽에 구멍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가전제품이 없어졌다든지, 가전제품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적은 것이, 일단 파워 오브 세일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은 은행으로서는 그 키를 바꾸게 되고 더 이상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셔야 될 게 파워 오브 세일의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클로징을 앞두고 갑자기 연락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원래 그 살던 사람이 밀렸던 모기지를 다 갚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이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이 원래 그 모기지 밀렸던 원주인이 밀린 모기지를 다 갚아버리면은 더 이상 그 계약이 정식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파워 오브 세일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파워 오브 세일, 다시 말해서 집을 차압할 경우까지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출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다 줄이고 집은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파워 오브 세일을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복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예상없던 유산을 받는지 하기 전에는 그 집을 다시 갚아서, 모기지를 갚아서 다시 자기가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파워 오브 세일의 매물을 처음에 리스팅할 때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리스팅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도 오히려 좀 더 높은 가격에 리스팅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 팔리게 되면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유는 그 원래 그 집을 은행한테 이제 차압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기지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자들한테서 소송을 당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시세보다도 자기 집을 싸게 팔아가지고 그 은행에서 받은 대금에서 모든 경비를 지하고 자기들한테 돌아올 돈이 이렇게 없게 했느냐는 소송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오브 세일뿐만 아니라 어떤 시중에 좋은 값어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그 항상 그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전문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자금력과 또 그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리고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좋은 물건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전문 투자가들을 상대해서 좋은 물건을 사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워 오브 세일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 진짜 그런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주저없이 매매 계약을 하고 사셔야만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매매 시스템상 그 헐값에 아주 좋은 가격에 남이 못 사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는 시기가 전체 부동산 좋은 시점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본인이 원칙에 충실한 투자, 다시 말해서 세수익을 받는 부동산이라면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거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 세수익으로 모기지를 갚아나갈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소유했다가 파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정하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